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중종실록 제6부 그래도 공신책봉은 계속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여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다. 그럼 그 이후에 이것을 모방하는 제2, 제3의 정변이 발생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은 태종 이방원의 경우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일단 권력을 장악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2차 왕자의 난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태종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더 이상 이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단의 조치로 그냥 싹 다 공신숙청을 단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조, 수양대원 시절에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육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단종 보기파를 결성을 해요. 그리고 이 단종 보기파들이 세조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세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 때도 당연히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진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중종 반정 자체가 너무 싱겁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어라? 저렇게 쉽게 성공해? 이거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공저의 옥사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중종은 성종의 릉여에 직접 이제 방문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준비를 좀 많이 바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노영손이란 무사가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고변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역모를 고변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노영손이란 무사가 고변을 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 앞에 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박원종, 유자광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정변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의 반정 세력이다. 이런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그냥 중종 자체를 타깃으로 잡은 거예요. 중종을 끌어내리고 새로 다른 사람을 옹립을 하자라는 대단히 좀 이제 수위가 높은 그런 역모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사건의 주동자는 누구였냐? 이 사건의 주동자는 대사관으로 있었던 이과라는 인물입니다. 이과라는 인물은 17세에 문과에 급제를 했을 정도로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17세면은 거의 최연소예요. 뭐 이거보다 좀 더 신기록이 있기는 한데 거의 이 정도면 뭐 이제 최연소에 가까운 대단한 이제 수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관이긴 하지만 행동력과 결단력도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박원종의 거사가 있기 전에 전라도 일대에서 유빈과 함께 거사를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으로 계획을 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경문도 이제 또 작성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렇게 이관은 자기도 어쨌든 간에 이제 거사를 하려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박원종에게 이제 그렇게 로비를 합니다. 아, 나도 이렇게 나름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너네가 한 발 빨랐을 뿐이다. 그래서 나도 어쨌든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경문도 좀 작성해서 돌리고 했으니까 좀 이거를 기여도를 좀 쳐줄 수 없겠냐 해가지고 전국 공신에 이제 끼워달라고 그렇게 좀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로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가지고 당시 이제 박원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빈, 이과, 김준선 이런 사람들도 전국 공신 4등에 좀 추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멤버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본인들도 뭘 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말석이라도 좀 안 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박원종이 나름대로 이제 포섭을 할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4등 공신이라도 이렇게 앉히려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대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합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공신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자꾸 공신을 추가시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대관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관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다시 또 회복을 해 나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격이 떨어지는 원정 공신 1등에 봉해지게 됩니다. 1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뱀의 머리죠. 용의 꼬리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원정 공신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완전히 이제 깍두기 신세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관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딴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박원종은 그냥 연산 밑에서 호요식 하다가
막판에 그냥 배신 때린 거 아니냐. 그에 비해서 나는 목숨 걸고 경문까지 돌리면서 진짜 적극적으로 이걸 계획했던 사람이다. 근데 단지 지들이 먼저 했다는 이유로 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푸대접을 해? 그래서 이제 이 이관은 여기서 불만을 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전국공신 4등에 임명했던 것도 그렇게까지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4등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 그냥 이제 깍두기들 모아놓은데 거기로 보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관은 박원종을 비롯한 공신 세력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관은 반정시 나름 이제 기여도가 있긴 있지만 자기처럼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국에는 끼리끼리 뭉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멤버를 모으고 난 다음에 이과의 그 작전이 뭐였냐. 당시 중종이 선종이 릉에 행차할 예정이었다고 있었죠. 그래서 행차하는 날, 그날을 이제 거사 디데이로 잡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포섭했던 사람이 병조 정랑이었던 윤귀수였는데 그 휘하에 있었던 내금이 무사 400명을 우리가 동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개유정난 당시 수양대원이 직접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있었던 거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데리고서 바로 거사를 해가지고 중종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위로 올리자. 다른 사람 이제 누구를 올리기로 했냐면은 성종의 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진성군이었어요. 진성대군이죠, 중종은. 그래서 그거하고 좀 이제 이름이 거의 같은데, 어쨌든 여기 서자인 진성군을 그 다음번 보위로 앉히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적자 계열이 없으니까 이제 서자 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성공했으면은 어쩌면은 선조보다 좀 더 일찍 서자 출신 왕이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요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근데 요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노영손이라는 무사가 여기서 이제 바로 이탈을 해가지고 고변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종 릉에 행차한다. 날짜가 거의 뭐 이제 임박해 있는 시점이었는데 중종 입장에서는 아찔한 순간이죠. 아니 이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진짜로 거사가 그때 벌어졌을 것이고 그럼 자기가 참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즉각 국문을 열어가지고 싹 다 잡아들여라. 자, 그렇게 해서 잡아들여서 조사를 해서 결국 이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자 처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왕을 직접적으로 노린 대역 사건이기 때문에 곱게 넘어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과를 비롯한 핵심 주모자들은 능지처사 그리고 윤기수 등은 곤장 100대 유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유배까지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진성군 좀 불쌍하게 됐는데 왕족의 운명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이제 유배가 떨어지게 되는데 신하들이 이제 계속 건의를 해요. 아무리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담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영모의 이름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대의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종이 처음에는 주저를 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뭐 어떻게 동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 오르내렸을 뿐인데 어떻게 내가 고륙을 죽이겠냐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내가 의뢰 그래요. 이렇게 몇 번 거절하는 신용을 하다가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 다들 알아요. 이걸 갖다가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진성군에게는 사약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성군은 사사가 되면서 결국 이제 애꿎은 목숨 하나가 또 이렇게 날아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고변을 했던 노영선, 이 노영선과 그 다음에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추관들을 전부 공신으로 책봉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이의 옥사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옥사 사건 한번 끝나고 나면 공신 책봉이 의례 한 번씩 이뤄지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관들이 역시 또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아니, 이미 공신이 그렇게 왔는데 또 공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담당 추관들도 여기서도 반대를 해요. 왜냐면 담당 추관들도 사실은 공신들이거든요. 자기들도 좀 이제 좀 과시기한 거예요. 이게 이거 너무 과한 것 같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공신인데 여기서 뭘 또 플러스 알파를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쳐다보겠냐. 그것 좀 이제 사람들 보기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때 담당 추관들도 나서서 이제 사양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근데 여기서 뜻밖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중종이 되게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번 일하고 남이의 옥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결국 서로 비슷한 케이스 아니냐. 남이의 옥사 때 공신 책봉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는 게 맞다. 더 이상 이제 왈가왈부하지 마라." 하면서 중종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결국 노영선을 비롯한 무려 20여 명을 정남 공신에 책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에 추관 역할을 맡았던 박원종, 유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더 공신 책봉이 돼요. 자, 그러면은 중종 입장에서는 공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중종이 공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제약하는, 왕권을 제약하는 불편한 존재.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그래도 믿을 건 얘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얘들 덕분에 내가 왕이 된 게 사실이고, 얘들이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권좌를 어떻게 유지를 하겠냐라는 거죠. 뭔가 대단히 조심성이 많은 그런 느낌이 드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말고도 그 이후에 이제 어, 신복의의 옥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아무튼 이제 신복이라는 사람이 또 주모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영모성 발언을 갖다 좀 이제 했던 건데,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얘기가 됐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 번 있었고, 그 뒤로도 뭐 이제 자잘하게 있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박원종의 그 전략은 일단은 먹혀 들어갔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싹 다 공신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조무래기들만 남아가지고 이 꼬꼬마 애들이 남아서 이제 그렇게 짜잘하게 역모성 발언 내지는 이제 어설프게 이제 역모를 시도를 하다가 잡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있었던 여진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 이후에 이제 이런 여진들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은 그거를 시사를 해요. 중종 반정이 일단 결과값만 놓고 보면은 연산의 폭정을 끝냈다라는 점에서 나름 점수를 쳐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반정 핵심 세력들 자체가 그다지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이합 집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박원종을 비롯한 공신 핵심 세력들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국에 대한 장악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왕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종의 권위도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중종이 그런 복잡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공신 세력을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신 세력을 자꾸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중종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이제 중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성대군 시절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과연 중종은 어떤 인물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